6개월 전쯤에 굿프렌드 경매학원에 대한 논란이 정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조용해졌어요. 논란이 정점에 찍었을 때 추적 60분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거기서는 김 원장이라고, 속칭 김 원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심 원장이죠. 그래서 김 원장으로 이제 약간 모자이크 효과로 창씨개명해서 이제 보도를 했지만 심 원장이고 검색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논란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기가 기망행위하고 이득을 취하면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사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굿프렌드는. 첫 번째는 자기네 수강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인 척, 일명 배우를 써서 인물들을 실제 낙찰자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작을 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고, 이 정도까지는 사기는 아니에요. 그냥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냥 편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장 광고 허위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약도를 낙찰을 받아갖고서나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립을 해갖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이제 허위 마케팅으로 이제 막 해도 다 달라붙는다는 거죠. 왜?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심원장의 그 신화의 연속성은 유명세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왜냐? 마케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골마 터져서 그 출신 강사들은 폭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이유는 그만큼 대출을 땡길 수 있는 그만큼의 담보가 되고, 그만큼 담보로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으면 커미션을 또 경매학원에서 굿프렌드에서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은행 지점장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 내부 학원 직원이나 강사가 폭로를 한 적이 있었고, 굿프렌드는 공동 투자자들을 모아야 했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고를 띄워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요걸 받으면 초대박이 난다. 그러니까는 공동 투자자를 모아서 당신네들의 그 돈을 십시일반 모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띄우면 이제 딱 모이죠. 그럼 그걸로 모아서 낙찰을 더 업돼서 받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창구를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방치를 하거나 협박으로 일삼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받았던 선여바위에 대한 매물 처리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 너무 힘들다라는 공통 투자자들의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삭제나 무응답이나 법적인 명예훼손을 운운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전혀 그러니까 그 전에 낙찰받은 것들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는 공동 투자자들이 온팡 뒤집어 써서 지불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속을 수가 없는 16억짜리 부동산을 670억 주고 샀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광고 문구들에도 달라붙는 거예요. 왜?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구나,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고 투자자들은 스스로 상상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16억짜리 부동산을 670억에 야 그러면 한 2천억 막 이렇게 파나? 혼자 막 그렇게 상상을 하고 달려붙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 또 한 가지,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뭐 지금 당장에는 깜깜하고 하니까는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6억짜리를 670억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최소 1000억 이상은 팔아야지 그 진행 과정의 공정만큼, 그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의 회수가 되는 건데, 1000억 정도 쓰는 사람이 큰 바보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광고에 현혹된 사람들은.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악용해서 이용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도로가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납니다.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요. 이렇게 말을 정정을 하는 것만 봐도 자기가 구청 공무원입니까? 날 것 같다면서 왜 그걸 난다고 자기가 다시
단언을 하냐 이거죠. 16억짜리 부동산을 670억에 굿프렌드가 낙찰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굿프렌드가 기망행위를 한다 손 치더라도 16억짜리를 67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리는 만무합니다. 이것은 이제 16억짜리 부동산을 자기들끼리 670억에 낙찰을 받는 척 이제 경매 진행을 이제 절차를 이제 막는 그러한 사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뭐 90억에 받는다든지, 뭐 10억짜리가 있으면 18억, 20억 이렇게 받아버린다든지 2배 정도까지는 업 시켜서 가격을 낙찰을 받고 이랬었는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작약도 사건인데, 이것은 영상에 그 전에 올려놓은 작약도 사건을 자세히 이제 다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의 수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광고를 합니다. 허위 광고 혹은 과장 광고로 끌어들여요.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공동 투자 자금으로 낙찰을 받는데 업을 시켜서 낙찰을 받아버려요. 일단은 받아야 수익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자, 경매 투자 수수료 생기죠. 대출 받을 때 커미션 챙길 수 있죠. 혹여나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매매가 되면은 이전에 받은 낙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업시켜서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죠. 대출 이자를 내는 것도 공동 투자자들이 이자를 내고 있어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무지와 불안감을 자극을 해서 고비용 강의를 유도한 뒤에 사실상 실효성 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동 투자자 반으로 끌어당기는 작업만 계속 하는 건데, 오프라인판 리딩방인 거예요. 굿프렌드가 지금 구속의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프렌드의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